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유치원생이 된 예쁜 딸아이를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는 더더욱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그 선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죠. 때로는 인성적으로, 때로는 조금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요즘은 마냥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들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게 말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에 터뜨려 버렸어요. 그땐 너무 이성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라 지르고 나서 살짝 후회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참지 말아야 할 순간엔 참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니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일 테니까요. 남편은 처음 만나게 된 건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 선배가 추천해준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유쾌하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을 갖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얼마 안가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아요. 1년 차에는 둘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 해도 바쁜 시간이었고 2년 차쯤 되자 슬슬 남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 누나 생일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어. 정말? 지난번에도 다녀오지 않았어? 아, 그건 그냥 가족끼리 시간 맞춰서 여행한 거고 이번엔 누나 생일이라 또 따로 시간을 냈지. 누나가 생일에 일본 가고 싶다고 했거든. 이혼하고 혼잔데 신경 써줘야지. 신기하다. 우리 집은 나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 같은 건 거의 안 다녔거든. 진짜? 몇 번 갔는데? 손에 꼽을 정도야.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랬구나. 괜찮아. 나랑 자주 다니면 되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우리 가족이랑도 친해지면 같이 가족여행 다니자. 다소 개인주의적으로 각자 시간을 보내는 성향인 저희 집에 비해 남편의 식구들은 가족여행도 자주 가고 식사나 모임 같은 것도 자주 갖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보다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줬어요. 저희 가족은 자주 만나지도 않고 남동생과 부모님 역시 무뚝뚝한 성격이라 서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서 그럴 때마다 저는 딱히 할 이야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 한켠에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나 있을 줄 알았던 정겹고 끈끈한 가족이 현실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커온 남편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매사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에 자석처럼 이끌렸어요.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이런 집안과 연을 맺어 일원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어요. 자잘한 싸움은 당연히 있었지만 별 탈 없이 평온하게 연애한 터라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가 바로 실행으로 옮겨졌어요. 그 즈음에 예비 시누이도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엔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라며 소개해준 자리였죠. 아무리 남편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누나라지만 예로부터 시자 붙은 사람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덕분에 긴장 톡톡히 하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 정말 듣던 대로 착하고 예쁘네. 내가 남동생만 있어서 늘 여동생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남동생인 것 치곤 나한테 참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여동생이랑 다르잖아. 앞으로 가족 될 건데 친하게 지내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면 도윤이한테 말하고. 그래도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만난 자리라 오랜 시간을 보낼 각오를 하고 만났는데 혹시나 제가 불편해할까봐 계속 신경을 쓰고 식사를 한 뒤에도 이제 편하게 데이트하라며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배려심에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누나가 처음엔 낯을 좀 가리는데 당신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 누나 남편 잘못 만나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이랑도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러게 정말 좋은 분 같아. 저렇게 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나도 친해지고 싶어. 노력해볼게. 신우이는 물론이고 뒤이어 만난 시부모님 역시 재치 있고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덕분에 큰 근심 걱정 없이 액션까지 들어갔죠.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무뚝뚝한 친정 식구들이랑 저도 모르게 비교될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 따뜻하고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못해 데일 거란 건 결혼 이후에나 서서히 깨닫게 되었죠. 다른 부부와는 달리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말로만 듣던 허니문 베이비, 아이가 생겨서였죠. 계획보다 빨리 생긴 아기에 양가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죠. 무뚝뚝한 저희 부모님조차 눈물을 흘리고 남동생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축하해줬을 정도니까요. 시댁에서는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나, 나 드디어 조카가 생기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갈라섰지 뭐야. 그 바람에 내 인생의 아기는 꿈도 못 꾸게 돼서 도윤이 애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조카가 빨리 생길 줄이야. 역시 올케가 우리 집 복덩인가 봐. 뭐야, 누나가 우리보다 더 좋아하네? 누구 애긴지 모르겠다. 너희 애기가 내 애기나 다름없지. 원래 아이 하나를 온 동네가 키우는 법이잖아. 올케 나중에 복직하고 하면 육아하기 벅찰 텐데 내가 좀 도울게. 남의 손에 맡기거나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보단 팔팔한 데가 낫잖아. 안 그래? 그래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죄송은 무슨, 아까 내 말 안 들었어? 나는 아기 갖는 게 꿈이었다니까. 이렇게라도 아이 돌보고 싶어. 엄마인 느낌이 궁금해. 그때도 대화에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모두가 들떠있고 기분 좋은 분위기라 크게 짚고 넘어갈 생각은 못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는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그동안 손녀가 태어났음에도 크게 교류가 없던 친정에 비해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허구한 날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혼자서 아기를 돌보기 너무 힘든 때고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때라 그런 관심이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아침 일찍 찾아와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까지 먹고 가고는 했죠. 올케, 이제 슬슬 점심 먹어야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릴게요. 어머,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오셔서 아이까지 봐주시는데 제가 밥까지 얻어먹을 순 없죠. 처음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시누이와 시어머니 밥상을 매번 차려드렸어요. 저녁에는 남편이 알아서 센스 있게 사온 음식들을 같이 먹었고요. 찾아오는 날이 어쩌다 한 번이니 가능한 일이었죠. 아기를 잠깐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크게 느껴져서 요리든 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시댁 식구들 방문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침 일찍 오던 분들이 나중에는 점심밥 시간에 딱 맞춰서 아버님까지 같이 오시더라고요. 올케, 우리 왔어. 점심 먹자. 너무 당연하게 앉아서 밥을 요구하는 모습에 살짝 울컥했지만 그동안 또 아이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아이를 예뻐해주고 계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관심 가져주고 조금이라도
아이한테서 떨어져 있을 시간을 준다는 게 감사해서 조금 빈정상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먼 길 와주셨는데 식사는 대접하는 게 예의이기도 하니 당연하다는 듯 밥상을 요구해도 최대한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하지만 아이 보는데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보니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좋은 의도로 찾아와둔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난처해서 막판에는 남편이 때맞춰 미리 시켜주는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어요. 미리 차려놨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눈치 못 채시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비라면 고비인 시기를 넘기고 아이 돌을 앞두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시댁에서 차 타고 20-30분이면 오던 거리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로 이사를 가다 보니 다행히 시댁 식구들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러고 나서는 돌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그 일은 금방 잊게 됐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첫 아이 도이라 그런지 신경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사진이 예쁘게 남았으면 해서 최대한 제 눈에 제일 예쁜 결과물을 내는 작가를 열심히 골라 계약했어요. 돌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든 가족들이 만족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돌잔치 스냅 사진을 받았는데 역시나 열심히 고른 보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이를 예쁘게 담아주셨더라고요.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잘 표현된 사진들을 보니 오랜만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싶더라고요. 아이를 낳고는 소식을 거의 올리지 않아 근황을 궁금해하는 지인분들도 많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몇 장 올리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아윤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너무 이쁘다. 돌 축하해. 아윤이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다. 조만간 보러 갈게, 아윤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댓글들을 보던 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뭐야? 사진 언제 나왔어? 몰랐네. 다른 댓글들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반응에 이름을 확인해보니 신우이더라고요. 어제 받아서 몇 장 골라서 오늘 올려봤어요.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진 나온 것까지 꼬박꼬박 보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설마 그거 가지고 뭐라 할까 싶어서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쎄한 기분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녁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톡방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확인해보니 신우이가 SNS에 올려둔 아이 돌사진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시어머니부터 반응을 하시더군요. 아유, 이뻐라. 근데 사진을 어디다 올린 거니? 이거 올케가 자기 개인 계정에 올렸더라고. 나는 사진 나온 줄도 몰랐는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어머, 나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우리한테 말해주기도 전에 어디 올렸다는 거니? 그러니까 올케,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좀 실망스럽네. 우리가 얼마나 아윤이 돌잔치 기다렸는지 알면서 어떻게 남들 보는 계정에 먼저 올릴 수 있어? 적어도 이런 건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윤정이 말이 맞다. 서운하네. 우리가 남이니? 남들이랑 똑같이 네가 올려주는 것만 봐야 하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서운하다고 하시니 뭐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형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 뭐 너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앞으로는 가족한테 먼저 보여주면 좋겠구나. 어찌 좋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도무지 왜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하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응하더라고요.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를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 게다가 첫 손녀인데 더 그러셨겠지. 누나도 아윤이한테 애정이 남다르고 다 아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서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구나.
남편은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집안 분위기라 그런 거라고 저를 위로해줬고, 저도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댁의 간섭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입고 신는 옷, 신발 브랜드는 물론이고 이제는 병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맨날 애 아플 때 동네 병원 가지 말고 땡땡땡 소아과라고 가봐. 내 친구네 아기도 아플 때마다 거기 가는데 의사가 진료 잘 본대. 요즘 의사들도 돌팔이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방접종 같은 것도 거기서 맞고.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병원에 예민하기도 했고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추천해준 병원은 너무 예약이 꽉 차 있어 정작 필요할 때 가기가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보통 갑자기 아프기 마련이니 마음이 급해서 집 앞에 병원을 가게 됐죠. 한 번은 애가 열이 펄펄 끓어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췄는데 감기 기운이 좀 오래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또 혀를 쯧쯧 차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줬는데 굳이 동네 병원을 가네? 뭐 거리가 멀어서 귀찮아서 그래? 애가 아픈데 귀찮아서 그랬을 리가요. 추천해주신 병원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급할 때 가면 대기도 너무 길고 예약도 꽉 차 있으니 필요할 때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애 좋은 병원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애가 아파서 넘어가는데 마음이 급하니 진료 빨리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가 아프면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저일 텐데 마치 제가 육아를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좀 욱한 게 느껴졌는지 신우이는 금방 사과를 했어요.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해. 애 아프면 엄마 마음이 급한 거야 나도 알지. 그냥 난 아은이 좋은 병원 다녔으면 좋겠어서 추천해줬는데 올케가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니까 내 말을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나 싶어서 그랬어. 내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아. 마음 풀어. 또 그렇게 말하니 마음은 풀렸지만 시댁의 지나친 간섭이 반복되니 피로감이 누적되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평소 교류는 잦지 않아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아끼지 않고 주는 친적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여름에 캠핑이나 다녀볼까? 아이 데리고 다니기엔 캠핑이 최고라던데. 캠핑? 우리 아연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괜찮겠는데? 아연이가 좋아하겠다. 그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보고 자연도 보고 아연이 놀아주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딸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본 캠핑은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아이가 지칠 때까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공기 좋은 숲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니 기분 전환도 제대로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캠핑의 매력에 제대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잘못 산 거야? 왜 이렇게 큰 게 왔어? 제대로 왔는데 일부러 큰 걸로 샀어. 3, 4인용이면 되지. 이렇게 큰 텐트를 사.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들도 캠핑 같은 거 엄청 좋아해. 친구나 가족들 초대해서도 놀려면 큰 거 사는 게 낫지. 남편은 7, 8인용 텐트를 사는 걸 시작으로 이것저것 값비싼 캠핑 장비를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부담되는 와중에 취미생활에 너무 큰 돈을 쓰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됐지만 그래도 개인 취미라기보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이니 내버려 뒀어요. 늘 육아로 지쳐있는 저희 부부에게도 한 번씩 숨구멍이 필요했고 주말마다 아이에게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캠핑을 맛들인 후부터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도 잦아졌어요. 시댁이 마냥 편하진 않았지만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걸 좋아하고 고모도 자기를 예뻐해주니 같이 캠핑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남편이랑 셋이서만 가면 식구들이 바글거리는 게 더 좋았는지 자꾸 시댁 식구들은 안 오냐고 물어서 남편이 초대하기 딱 좋았죠. 저야 셋이서 다니는 게 편했지만 이왕 큰 텐트도 샀고 남편과 아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걸 더 원하니 양보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꼭 공식 스케줄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다 같이 캠핑을 하게 됐죠.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생각보다 자주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소연아, 잘 지내지? 나 다음 달 주말에 남편이 아이 봐준다고 해서 혹시 너도 남편한테 애 맡길 수 있으면 오랜만에 만날래? 어머, 너무 좋지. 남편한테 얘기해볼게. 그래, 연락 줘.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약속을 잡게 됐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흔쾌히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아뒀죠. 아이 두고 노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왠지 그날이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 그날이 다가올 즈음 남편이 갑자기 딴소리를 했어요.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캠핑장 잡아놨어. 어? 캠핑 가게? 요즘 날씨가 엄청 좋잖아. 부모님이랑 누나가 한번 또 갈 때 됐다고 해서. 아, 그래. 어차피 당신도 집에서 혼자 애 보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재미있게 다녀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안 갈 것처럼. 나는 다음 주말에 민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애 봐주기로 했던 거. 그게 다음 주였어? 벚꽃 피는 캠핑장으로 골라놔서 가족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누나는 여자들끼리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난리던데. 그래서 뭐? 설마 나보고 이 약속을 취소하라는 건 아니지? 한 달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야. 민서나 나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서 씨는 또다시 약속 잡으면 되잖아. 벚꽃 시즌이라 진짜 어렵게 잡은 캠핑장이란 말이야. 나도 어렵게 잡은 약속이야. 나 빼고 다녀오면 되잖아. 벚꽃은 나도 민서랑 보기로 해서 괜찮으니까 애 데리고 다녀와.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과 입씨름을 하면서도 왜 이런 걸로 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미리 이야기했고 아이를 봐주기로 했으면 약속대로 하면 되는데 멋대로 캠핑 약속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기지키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당연히 남편의 요구에 응해줄 생각이 없었지만 얼마 안 가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울케, 얘기 들었어. 진짜 안 올 거야? 어떻게 친구랑 놀겠다고 가족 약속에 참석을 안 해? 실망이야. 형님,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고 남편한테는 미리 말해뒀어요. 저도 참석하고 싶은데 하필 남편이 그 날짜로 잡아놔서 이번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우리 가족이 다 되는 날이 그날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냥 이번 한 번만 올케가 양보해. 애엄마끼리 약속이라며. 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끼리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잖아. 형님, 애 엄마들끼리 애 두고 약속 잡는 게 직장인 약속 잡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엄연히 선약인데 갑자기 생긴 약속 때문에 취소하기도 상대한테 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로 안 오겠다는 거야? 둘이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두 사람 문제고 우리 식구 생각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해도 형님은 요지부동이더군요. 겨우 전화를 끊으니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 지쳐서 이번에 안 가면 평생 정말 말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게 됐어요. 어머, 그래? 어쩔 수 없지. 나 다음 주도 괜찮아. 일주일만 늦게 보지 뭐.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야, 시댁이 원래 다 그렇지. 난 이해해. 친구의 배려 덕분에 약속을 미루고 시댁과 캠핑을 갔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저를 배려해주지 않고 멋대로 약속을 잡은 남편에 대한 화 때문에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죠. 평소와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굳이 아는 척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캠핑 놀이도 끝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시댁 캠핑은 난 빠질래. 매번 캠핑 가기 전에 짐 챙기고 음식할 거 챙기는 것도 힘들고 시댁 캠핑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내 시간이 없는 기분이야. 캠핑도 어쩌다 한 번 가야 즐거운 거지. 너무 자주 가니까 돈도 많이 들고 노동처럼 느껴져. 너 왜 그래? 짐 챙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육아에 집안일에 매일 찌들어 있는데 캠핑도 기분 전환이야 되지만 결국엔 다 노동이잖아. 당신이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해?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도와줘도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구나. 주말에 어차피 애 놀아줘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가 애 놀아주면 우리도 편하지. 뭘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막말로 처남이랑 장인 장모님은 한 번이라도 아윤이 봐준 적 있어? 그렇게 여행은 안 갔어도 식사하고 모임할 때는 봐주잖아. 하루 자면서 애 내내 놀아주는 거랑 그거랑 같냐고. 그럼 우리 집은 자주 놀러가고 여행 가는 분위기가 아닌데 어떡해. 일부러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라고? 아, 됐어. 나도 참 이제야 이해가 되네. 사랑 많이 받고 큰 집에서 자란 사람이랑 만나라고 하는 거.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사랑 못 받고 컸다는 거야? 뭐야? 무심해 보여도 우리 가족 서로 잘 챙기고 살았어.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아니, 그렇잖아. 사람인데 비교가 안 돼? 장인 장모님은 어쩜 그렇게 손녀한테 무심하셔? 하나뿐인 조카라면서 처남도 우리 누나랑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 집은 아윤이 소식 제일 먼저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뭘 해줘야 좋은지도 알아봐 주는데 솔직히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한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집 식구들도 알아서 아윤이 다들 신경 쓰고 있어. 얼마 전에 아윤이 입히라고 옷도 여러 벌 사다 보내줬고 필요한 거 사서 띡 보내주면 다냐고. 당신 집은 하여간 교류가 없어 교류가. 집 분위기가 시댁과는 다르다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 핑계로 친정 식구들을 비난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무뚝뚝하긴 해도 서로 관심이 없고 사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본인도 분명 알고 있으면서 시댁 일정에 안 따라줬다고 싸잡아서 욕하니 더 이상 싸울 의지조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부부싸움은 남편이 말했는지 시댁 식구들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엔 하다하다 생전 연락 한번 직접 해본 적 없던 시아버지까지 연락이 오셨어요. 너도 답답하겠지만 좀 봐줘라. 원래 남자들은 아내한테 혼나면서 배우는 거야. 약속이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만나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게 좋지. 너도 내 나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나이 들면 결국에 곁에 남는 건 가족뿐이다. 그러니 이만 화해해라. 사소한 간섭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부싸움까지 중재하려고 하니 정말 피곤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아버님, 남편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댁 캠핑은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가기도 하고 한번 다녀올 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아서 저는 가능할 때 한 번씩 참석하는 걸로 할게요. 뭐? 뭐가 그렇게 준비할 게 많다고 그러니?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회사 일한다고 아이 데리고 저 혼자 장보고 가서도 제가 요리하고 아이 봐주신다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제가 케어해야 하니까요. 조금 지쳤어요. 그렇게 할 말을 다 뱉고 나니 시아버지는 황당하다는 듯 반응하셨지만 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했으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아연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친해진 엄마들과 다 같이 만나 커피를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인기척이 느껴지고 신발장에는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있더군요. 순간 소름이 끼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고 계셨고 시누이는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왔니?
너 혼자 장보고 준비하는 거 힘들다고 그랬다며. 이번엔 우리가 다 해놨어. 진작 말했으면 같이 준비했지. 내일 아침에 출발만 하면 되겠다. 어머님, 저 이번엔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은 친정엄마랑 점심 약속이 잡혀 있어서요. 남편한테도 며칠 전에 말해놨고요. 에이, 그럼 약속 끝나고 바로 오면 되지. 우린 1박 2일이니까 밤에만 와도 돼.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다는 뜻이에요. 단호한 제 말에 정적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멋쩍게 웃더니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갈게. 온 김에 다 같이 출발하는 게 낫잖아. 그것까지는 말릴 수 없어서 방 한 칸을 내어드리고 저는 아이와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못 간다고 말했는데도 기어이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인 남편도 일부러 눈치 없이 구는 시댁 식구들도 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부글부글 속이 끓는데 일일이 싸우기도 힘에 부쳐서 남편과는 냉전으로 지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곧 있으면 친정엄마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칠순 때 뭐 하고 싶으시냐고 슬쩍 여쭤보니 엄마께서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TV에서 가족끼리 캠핑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구나. 그 말에 너무 놀라면서도 동시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도 함께 어딘가를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전 일정을 짜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칠순에 캠핑 가기로 했어. 우리 가족 다 같이. 알았어. 남편은 대충 듣고 대충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더 따지진 않았어요. 칠순인데 설마 안 따라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출발 2시간 전 아윤이 옷, 간식, 짐까지 다 챙겨놓고 남편 아침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밥 먹다 말고 툭 내뱉더라고요. 나 오늘 못 가. 뭐? 오늘 외가 개모임이 있어서 엄마가 오늘 꼭 오라고 했거든. 그걸 지금 말해? 내가 어제부터 짐 싸고 있는 거 다 봤으면서?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한 달 전에 얘기했어. 당신이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칠순으로 가는 거잖아. 그게 그날이랑 겹치는 줄은 몰랐지. 어쨌든 엄마 쪽 가족 다 모이는 날이라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빠질 수가 없어. 오랜만? 우리 엄마 칠순은 평생에 한 번인데? 그만 좀 해. 당신이 언제부터 캠핑 좋아했다고. 우리 집이랑 가는 건 멋대로 빠져놓고. 그리고 솔직히 장모 득볼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챙겨?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도 내 체면 생각 안 하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할 말 다 했으니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당신이 한 대로 돌려줄 뿐이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리고 내가 그래서 캠핑을 시댁이나 몇 번이나 갔는데 10번도 넘게 가서 할 거 다 하고 너무 지쳐서 그만하겠다고 한 걸. 평생에 몇 번 갈까 말까 한 친정 가족여행 한 번 엄마 칠순이 가달라는데 그걸 안 간다고? 어쨌든 못 가. 나도 선약은 선약이라. 그래 가. 대신 지금 가면 당신이랑 난 끝이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외출할 가방만 쏙 들고 정말로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과의 부부로서의 수명은 끝난 것 같다는 걸요. 왜 아윤이랑 둘이서만 만나냐는 엄마의 질문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못 왔다는 말밖엔 들을 말씀이 없더라고요. 엄마께서는 조금 서운해 보이셨지만 금방 이해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가족여행인지라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만끽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 정리를 하면서 창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잔뜩 쌓여있는 캠핑 장비가 보여서 화가 들끓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때 수십 가지 캠핑 장비를 하나하나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텐트는 물론이고 루프박스, 슬라이드 테이블, 폴딩 체어.
남편이 수년간 모으고 자랑하는 그것들. 중고거래 사이트에 하나씩 올렸고 가격은 전부 헐값으로 책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으니 당연히 캠핑 장비는 불티나듯 팔려 이틀에 걸쳐 모든 장비를 팔아치웠어요. 남편은 한동안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시댁 식구들과 또 캠핑 약속이 잡힌 어느 주말 아침에서야 창고를 열어보고 깨닫더군요. 장비 어디 갔어? 다 팔았어. 뭐? 다 팔았다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캠핑 장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아온 건지 알면서? 당신이 잃은 건 그 장비들만이 아니야. 오늘부로 나도 아은이도 더는 당신 가족이 아니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정식으로 준비해놨어. 이미 마음은 끝났으니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니, 고작 이런 걸로 지금 이러는 거야? 야, 캠핑 장비? 오케이. 그건 내가 그냥 참는다 쳐. 근데 이혼은 아니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데? 역시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이나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듣는구나. 이혼 안 해주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 캠핑 장비처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당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난 당신처럼 말로만 하지 않아. 없앤다고 말했으면 이번처럼 확실하게 없애. 그러니까 당신이 잘 선택해. 아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어? 뭐 때문에 이러는 줄 알면 내가 고치기라도 할 거 아냐. 뭐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인생에 한 번뿐인 우리 엄마 칠순에 나한테 가족여행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친정 가족여행은 그렇게 쌩하니 모른 척 해놓고.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번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인 줄 알아. 이걸 놓치면 앞으로 나랑 살아가는 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제 서슬퍼런 협박에 결국 남편은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이혼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달려왔죠. 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이라니. 우리 도윤이가 잘못하긴 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니? 이 젊은 나이에 너도 이혼녀 되고 우리 아들까지 이혼남 만들 일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옳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이 깨지는 건 막아야지. 우리 집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알면서. 아이도 있는데 엄마가 돼서 어떻게든 가정은 지켰어야지. 그 말에 기가 차서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뜬금없이 웃는 저를 보고 시댁 식구들은 멈칫하더군요. 뭐야? 왜 웃어?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아? 옳게 지금 이 상황이 웃겨? 형님도 이미 가정 부서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화목한 척은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이 집안은 다른 집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집안인 것 같네요. 네 분이서 너무 화목하셔서. 이렇게 화목한 사이라면 새 가족 들이지 말고 평생 넷이서 오손도손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라고? 아니 제가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드세내었어?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세 사람의 입이 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대로 저는 아윤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친정이었어요.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윤이 왔어? 아유, 우리 아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달려나오셨어요. 어쩜 그새 이렇게 많이 컸어. 더 예쁘네. 아유, 예뻐 죽겠어 정말. 엄마 품에 안긴 아윤이는 금방 긴장을 풀고 고개를 엄마 어깨에 툭 기대더라고요. 아빠도 마당으로 내려오시며 말하셨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손녀. 평소에 말수 적은 아빠가 그렇게 웃는 걸 보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하나하나 정성껏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손등으로 앞치마를 쓱 닦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 왔다.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같이 아윤이 잘 키워줄 테니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오랜만에 안겨보는 엄마의 품이 어찌나 따뜻한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가끔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윤이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래. 사진만이라도. 도윤이가 아윤이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아윤이를 예뻐했던 것만은 진심이었는지 아윤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꾸준히 쌓여갔어요. 당연히 저는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쌓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염치도 잃었는지 전화까지 오기 시작하더군요. 밤까지 계속되는 전화에 어이가 없어 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시댁으로부터 모든 연결고리가 차단되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군요. 지금은요, 아윤이랑 아침마다 손잡고 어린이집에 가요. 엄마 손, 아윤이 손 꼭 잡고 가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길을 걷는 게 요즘은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아윤이는 밤마다 제 옆에서 이불을 차며 굴러다니다가 꼭 저한테 와서 얼굴을 맞대요. 자다 말고 사랑해 엄마. 중얼거리듯 하는 그 말이 험난했던 지난 모든 날을 견디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 따뜻하게 서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가족의 모양은 작아졌지만 마음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